잘 아시는 대로 경전철회라는 것은 내가 늘 주장합니다만은 이것은 참으로 아킬레스건입니다. 출발부터 확고부동한 설계도 밑에서 확고부동한 추진력과 함께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느닷없이 시작돼서 참으로 뭐라 그럴까 그 아픈 구석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몽땅 그냥 줘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파생 선고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몽땅 의정부에 부담이 되고 의정부 시에 부담이 되고, 바로 그렇다 그러면 철거하는 데만 3,500억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결 방법을 해서 의정부 안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시민단체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 마련이 없었습니다. 시정일간 저는 국회에서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국가한테도 있다. 그래서 그 책임에서 면할 길이 없으니까 국가가 책임져라 라는 것을 시정일간 주장했고 법률 제안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이번 최종 마무리 지원법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법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의미 하나는 국가가 경전철의 모든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보존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는 어귀로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알아시다시피 행정에는 재무행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재무와 관련된 행정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의 특징은 국가가 책임을 경전철에 있다고 인정한 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따르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점, 그리고 그 효시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점, 이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행정적 지원 이상의 것을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다른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의정부 시민의 한결같은 수건 사업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번에 저는 대표 공약 중에 하나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약속하면 지키겠습니다. 야권이 단일화되거나 통합되거나 되지 않으면 전목인까지 합쳐도 모자랄 정도의 강력한 여당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이 분열하고 지리멸렬한 것 같지만 여당의 중심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가 없어지고 통치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는 통합돼서 하나의 힘으로 치러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일에 내가 할 몫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유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통합을 늘 주장을 했고 그걸 난 실천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을 기억하시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언제든지 무슨 파 뭐 친노 비노 무슨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파벌에 있었습니다만 어느 파벌에도 소속하지 유일한 사람이고, 그 파벌의 가장 중심 쪽에 김대중 계보와 노무현 계보가 있다면 한 분은 통합을 주장하신 분이고 한 분은 개혁을 주장하신 분인데 그거의 중심 위치에 제가 있다. 따라서 그 일의 적극자는 나다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내가 할 역사적 소임과 몫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약간 후보 통합을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하물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잘 아신 대로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은 상대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단일화도 상대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주장해도 되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정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의정부 시민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민은,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유권자는 언제든지 단일화시켰습니다. 그 힘으로 선택해서 한쪽을 만약에 해서 어부지를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국민의 힘으로, 의정부 시민의 힘으로 단일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탁의 의혹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청탁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허위사실을 부과됩니다. 네,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클리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당에서 그렇게 쉽게 컷오프가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75%가 원래 정해진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지역활동, 당활동 다 평가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제가 컷오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정활동 부분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98.5%의 참석률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 299명 의원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김한평과 뭐 어떤 분, 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당 의원이 한 분이시고 내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가가 될 수 없죠. 가장 당이 어려울 때 내가 비대위원장 두 번 해서 구해냈습니다. 그건 다 압니다. 모든 국민이 압니다. 왜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컷오프는 잘못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컷오프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친노의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그것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나를 택했다면 나는 당명에 승복하겠다. 나는 선당무사입니다. 내가 희생이 됐다고 해서 당이 산대로 기꺼이 죽는다. 내가 첫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컷오프 될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알고자 이익 신청을 했습니다. 컷오프는 것도 당이고 나를 살려서 다시 후보로 맺는 거 전략공천한 것도 당입니다. 나는 선당부사 당명에 승복하고 당에 따르려면 죽으려면 죽고 살아서 다시 뛰려면 뛰고 여기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천황청탁 의혹 부분이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완전히 클리어가 됐습니다. 클리어됐다는 것은 검찰로부터 수사 종결이 됐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소환한 사실이 없고요. 죄명이 없는데 나를 소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게 검찰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불기소는 불기소, 혐의 없으면 혐의 없으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불러서 소환을 안 했는데 무슨 놈의 그게 있느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